패스 어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500mm씩, 그 다음에 1000, 500, 2000.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500mm, 1000mm, 2000mm.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서클.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 50mm. 이렇게요. 이 50mm 짜리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50mm 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선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선들을 하나로 다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 명령어를 잠깐 살펴보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어딨나요? 여기. 조인이라는 명령어. 이 조인을 먼저 설명할 건데요. 자, 조인이라는 건 끊어진 선들을 하나로 다 연결할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서 V자로 그려서 여기를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그냥 나머지 이렇게 냅두고 얘 냅두고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가 조인이에요.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요게 조인 명령어입니다. 자, modify 옆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나와요. 바로 요거. 요게 조인입니다. 자, 조인은 굉장히 쉬워요. 조인. 그리고 원본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조인된 거 보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미리 레이어를 좀 바꿔놨어요. 레이어를 바꿔놨습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어떻게 되나요? 원본으로 포함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원본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조인. 제가 이렇게 그냥 선택했습니다.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자, 이번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그룹이구나. 원그룹. 자, 조인. 자,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요. 조인.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동일선상이 아니죠. 그죠? 동일선상은 아니지만 끝점에 맞닿아 있죠. 이런 경우. 자, 얘도 레이어를 좀 바꿔볼까요? 조인. 원본. 나머지 선택 엔터.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 폴리라인.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폴리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배운 바는 있으나 기억나는 바는 없다고.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네요. P라인.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폴리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폴리선을 만드는 명령어가 바로 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는 그건 라인으로 복원을 해줘요. 그러나 이렇게 끝점에 맞닿아 있는 경우는 폴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join입니다. 원래 이 join은 pedit라는 명령어 안에 있던 명령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쓴 거예요. pedit 명령어 되게 많은데 그 pedit 안에 join만 쓴 거예요.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join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얘는 폴리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창 이용해서 글로벌 위드로 선의 굵기를 지정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하나로 이어진 선. 이게 폴리선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 선이 지금 어떤가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join.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에 패스 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경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자주 쓰죠? 저도 자주 쓰는데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적지까지 이렇게 길을 쭉 보여주죠. 그게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라는 건 경로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길, 그걸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어레이 하면 제일 먼저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 패스 커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쭉 만들어진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네, between 간격을 300으로 조절해 보죠. 그럼 300mm 간격으로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0mm.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쭉 나열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하시는데 종료하지는 마시고 잠깐 대기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 바로 여기 measure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measure라는 걸 누르시면 divide하고 measure하고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필요 없는데 여기 divide하고 measure라고 하는 옵션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옵션입니다. 기본값은 지금 measure가 되어 있습니다. measure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할하다 라는 뜻입니다. 분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난간 있죠. 난간 기둥 있죠. 이 기둥이 몇 mm 간격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평균 300mm 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난간을 딱 만들어 놓고 300mm 간격으로 이게 measure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위에 디바이드는 뭐냐면 등분입니다. 6등분. 피자를 신청할 때 우리 6등분 해주세요. 6조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똑같은 크기로 조각을 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asure는 다시 말해서 분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mm 간격으로 분할했냐면 여기 between 100mm 간격으로 다 분할을 한 겁니다. 30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등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분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값을 디바이드로 나누면 여기 끝까지 가고 여기 몇 조각으로 나눌 건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몇 개가 될 건지, 시작부터 끝까지 20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우린 간격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전체 개수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미러입니다. 미러. 대칭. 자, 명령어가 이동. 카피는 복사. 어레이는 배열. 자, 미러는 대칭. 자, 제가 선을 좀 그려볼 겁니다. 스플라인. 기억나시죠? 자유곡선 그리는 거. 메소드를 CV 커브로 하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클로즈. 자, 뭔지 잘 모르겠죠? 자, 미러는 대칭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 북 찢어가지고 물감을 한쪽에다 막 쏙쏙, 그리고 스케치북 딱 절반 접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예술작품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미러입니다. 절반 접어서 펼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절반 접은 선이 필요합니다. 우린 유식하게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대칭선. 이렇게 대칭선을 그리면 됩니다. 저처럼 이거 말고 이런 거 안 그리셔도 돼요. 어쨌든 다른 거 하나 그려보시죠. 객체 하나, 미러 라인 하나.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러입니다. 미러는 여기 있어요. 자, 미러.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대칭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 클릭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더 물어봐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아니요 해야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겠죠. 만약에 자, 미러 선택하고 점 2개 클릭하고 이때 yes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칭이 이동이 돼버린 거죠. 미러. 자, 그 다음에 no. 그러면 대칭 복사가 됐네요. 우리가 배웠던 엘립스. 자, 근처점을 이용해서 서클. 자, 그러면 대칭으로 간단하게 그려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대칭을 한번 써보시죠. 만약에 대칭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러. 그러면 사선으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미러.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선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이 이렇게 대칭이네요.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28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몇 도일까요? 자, 90을 빼니까 62도인가요? 자, 아리까리 할 땐 계산기. 자, 90 빼기 28도. 네, 62도. 자, 그 다음 X라인 앵글 62도. 자, 트림으로 아래쪽 자르면 네, 중심선 완성됐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3.6.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38.4. 자, 얘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자, 선 정리하고 그 다음 여기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추면 여기 가운데는 다 맞아졌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중심선에서 아래로 위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옵셋 45mm.
다시 옵셋 106mm.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래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여기서 위로 한 번.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자, 옵셋 84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있는 거죠. 반지름 5mm 하나, 다시 반지름 10mm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10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자, 반쪽 자르고,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자, 요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여기 접하면서 선이 이렇게 가는데, 각도가 47도입니다. 자, X라인, 앵글 47도. 이렇게 해서 탄젠트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점에다 클릭합니다. 중심점에서 옵셋 10mm. 이렇게 해야 접하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라인. 자, 첫 번째 점이 어디예요? 여기 탄젠트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골뱅이 100만큼 47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좀 잘라야 돼요. 옵셋 5mm. 트림으로 요 선도 잘라내고, 그 다음 옵셋 5mm. 여기도 잘라내고. 자, 다만 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38mm. 옵셋 4mm. 자, 필렛. 다시 필렛. 이번에 반지름 넣습니다. 2.4mm. 그래서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모양 만들면 바닥 끝났고, 트림으로 여기 잘라내면 모양 끝났고. 자,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 밑으로 10mm 내려와야 돼요.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만들고, 옵셋 71mm. 여기에 반지름 5mm 하나, 반지름 10mm 하나. 이때 라인이 이렇게 하나 되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요. 이렇게.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왜요? 요 간격이 10도거든요. 여기가 10도인데, 항상 0도에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사이 값이 얼마예요? 10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도를 한 거고, 옵셋 10mm. 자,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자, 트림. 자, 여기도 잘라내고, 자, 이런. 언두.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여기도 잘라내고, 트림. 여기도 잘라내고, 옵셋 5mm. 여기도 잘라내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마지막 필렛, 반지름 10mm. 그러면 딱 절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미러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실 땐 여러 번에 걸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 선이 따로따로잖아요. 이건 조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인하시면 선이 하나로 바뀌겠죠? 그러면 미러는 끝나게 됩니다. 도면 완성시켜 보시죠. 로테이트는 사실 별거 없어요. 회전하는 명령어입니다. 내가 지정한 사물을 회전시킬 때 쓰는 명령어예요. 자,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할 중심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회전 각도를 넣으시면 돼요. 얼마만큼 회전할 것인가요? 회전 각도를 여기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 그럼 90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 딱 쥐시면 돼요. 오른손 감기는 방향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오른손 이렇게 딱 쥐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로테이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옵셋 20mm, 옵셋 150mm, 옵셋 50mm. 자, 그 다음 선택하고 필렛, 필렛 반지름 0. 자, 옵셋 5mm, 트림. 자, 옵셋 10mm, 옵셋 18mm, 트림, 로테이트 10mm, 마이너스 10mm, 필렛. 이해되시나요? 우리 예전에 이거 그릴 때 트림하고 선을 새로 그렸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로테이트로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62mm. 그 다음 옵셋 30mm. 그 다음 39mm, 41mm. 되게 작네요. 그죠? 옵셋 10mm. 나머지는 이렇게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되겠고, 자, 서클 39mm 지워도 되겠죠? 다시 서클, 그 다음에 22.5mm. 자, 여기가 65도죠. 자, 로테이트. 아무 생각 없이 65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워지죠. 자, 다시 로테이트.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하기. 그러니까 한번 눌러주는 거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다시 65도. 그러면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죠. 이번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이 각도가 몇 도요? 101도죠. 자, 로테이트. 자, 카피 한번 누르고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한번 누르고 여기 37도. 서클 반지름 1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를 어떻게 그려요? 원을 그려서 자르면 된단 말이죠. 트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하기. 이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으로. 그러면 여기가 어긋난 거 보이시죠? 여기 필렛으로 마무리. 그러면 지난번처럼 각도 어렵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로테이트 명령어만 가지고도 손쉽게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로테이트를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영도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제가 51도 돌렸습니다. 51도예요. 다시 로테이트. 얘를 절대각도 얼마로 할까요? 계산하기 어려운 거. 뭐 77도? 77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몇 도를 더 가야 될까요? 언뜻 셈이 안 나오죠.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누르면 현재 각도를 물어봅니다. 더 레퍼런스 앵글. 현재 내가 참조할 각도가 몇 도인가요? 51도.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몇 도로 바꾸실 건가요? 자, 77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절대각도 77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이거 폴라 트래킹 안 쓰고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여기가 몇 도일까요? 대충 그렸으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죠? 이걸 절대각도 60도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60도입니다. 이럴 때도 레퍼런스를 써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자, 레퍼런스. 근데 지금 현재 각도를 넣어달래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점을 2개 클릭합니다. 점을 2개 클릭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입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넣으면 안 돼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로테이트 되는 베이스 포인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그러니까 중심점을 한번 클릭해주고 그 반대점을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각도가 CAD로 입력이 됩니다. 6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60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볼까요? 자, CAD하고 파일 탐색기하고. 자, 저장한 위치 찾아보시죠.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겠습니다. 별표점 png. 네, 여기 있네요. 자, 찾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랍 뭔지 아시죠? 그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드랍,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시작하는 겁니다. 드래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쭉 드래그해서 여기서 드랍. 이해되셨나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파일이 딸려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때 CAD에다 이렇게 넘어온 다음 드랍. 그러면 이렇게 CAD가
인설션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삽입점이요. 방금 이미지가 CAD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 좌표 0,0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1:1 그대로 갈 겁니다. 엔터. 그 다음 회전 각도는 어떻게 되나요? 0도 엔터. 그러면 CAD 안으로 그림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드래그가 뭔가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파일 복사할 때라든지 이동할 때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래그를 시작해서 CAD한테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파일 탐색기에서 CAD로 넘어가요. 드랍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드래그하고 있잖아요. 왼쪽 버튼 누르고 있잖아요. 이 누르고 있는 왼쪽 버튼을 뗀다는 뜻입니다. 왼쪽 버튼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넘어 들어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뭐냐면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누군가 저한테 건물 좀 짓겠습니다. 건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런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물건지에 대한 주소가 나오고 대지랍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미터 제곱으로. 이해되시죠? 274 미터 제곱이군요. 대지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아래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에 대라고 써 있죠. 이건 대지예요. 대지는 지번으로 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지번으로 나는 토지. 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다 한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주소가 있는 땅.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 땅, 그게 대지예요. 그러니까 지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주소예요. 토지, 땅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도는 뭘까요? 도는 도로. 그리고 여기 천은요? 네, 하천. 그럼 얘 잡은요? 잡정지.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예요. 지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있어요. 지번을 그래서 같이 적어드렸어요. 이게 학교용지인지 잡정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잡정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도로가 있고 천이 있고 똑같나요? 레벨이? 아니죠.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비탈면이 생기겠네요. 이 비탈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냥 기껏해야 뭐 청소나 조금 하고 잔디나 씹어놓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를 다 잡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비탈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88-6번 대지가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물건지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그러니까 미만이 아니고 이하예요. 미만이면 몇 층까지예요? 6층까지란 뜻이고 이하면 7층 포함 그 밑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7층까지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기 군사시설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땅을 그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라인 그리고 커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 색깔을 바꿔놨는데 일부러 다시 또 누가 원상복귀 해놨어요. 자, 이렇게요. 자, 커서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자, 물건지가 여기네요.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 특징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없죠. 그죠? 좀 이따 동서남북 그리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축척 보이시나요? 1대 500. 즉, 여기 그림의 1mm가 실제로 500mm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500분의 1로 줄여서 그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다 땄어요. 여기가 객체입니다. 여긴 객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액자에. 그럼 액자가 사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선택한다고 선택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 그럼 물건지 따여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방위 표시를 할 겁니다. 동서남북을 표시해야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너무 큰가요? 한 5mm로 바꿔볼까요? 서클 반지름 5mm. 조그맣게. 아니,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두께는 원래 한 5mm 정도 썼으니까 여기는 4mm 하죠. 아니 2mm 하죠. 2mm 2mm씩 이렇게 옵셋 1mm. 그러면 나머지 필렛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5mm 라인 그 다음에 15도 각도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라인 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림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침반 모양의 그러니까 방위 표시가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텍스트로. 근데 아직 우린 텍스트 안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동으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죠. 자, 이 상태에서 설계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설계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평면으로, 일직선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가 몇 도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에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자, 이렇게 놓고 도면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제를 좀 볼까요, 그럼?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 내용이죠? 이걸 그대로 다 딴 겁니다. 다 딴 거고, 여기 보이시나요? 배치도라고 하는 이 도면. 네, 바로 이 도면. 여기에 방해 표시가 보이시나요? 이쪽이 북쪽이랍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로테이트를 했더니 이쪽이 북쪽이더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방위 표시를, 그러니까 방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